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빠르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은 혜택을 보는 곳이 분명 있겠죠. 하지만 어두운 쪽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나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북 산림 협력 제한. 세 번째, 아머드 사우루스 아시나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머드 사우루스 드디어 출격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엄청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한 섹터가 있는데요. 이 섹터 이번 주에 움직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도 한번 경제 뉴스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세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오징어 게임 토큰 사기였다. 개발자들 현금화의 도주. 자, 이런 사건은 언제든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필 오징어 게임이라서 살짝 기분은 나쁩니다. 한번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넷플릭스의 인기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테마로 한 암호화폐 오징어 게임 토큰이 결국은 사기였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코인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올랐었는데요. 한 대 코인당 2,861달러까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5분 만에 대단하네요. 0.00079달러로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진 걸 다 던졌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게 누군가 하고 봤더니 바로 개발자였다고 합니다. 진짜 충격과 공포죠. 그래서 결국 나온 지 얼마 안 된 오징어 게임 토큰, 그래도 이름 때문인지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사기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8개월 만에 주가 10만원 깨진 한샘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가구 전문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테리어도 많이 하고 있죠.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주가가 쭉쭉 빠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샘은 사모펀드 운용사 IMM 프라이빗 에쿼티에게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8개월 만에 10만원 선을 내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대주주가 바뀌어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인테리어 수요까지 위축되는 악재가 겹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주주가 바뀔 때 주가가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올랐겠죠. 하지만 결국 대주주가 바뀌고 나면은 뭐죠? 맞습니다. 뉴스에 팔아라.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인테리어 수요까지 위축되는 악재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하지만 4분기 공사 성수기 실적 호조 등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네요.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온라인 인테리어 가구가 급락세로 돌아서 B2C 부분 성장세가 예상이 못 미쳤다며 광고 단가 상승으로 집계 효과가 떨어진 데다가 위드 코로나 분위기가 조금씩 확산하며 온라인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샘은 리모델링 시장 성장 및 패키지 인테리어 수요 확대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또 다른 증권사인 DB금융투자는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이 성장 산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테리어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작년부터 이어진 리모델링 수요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아파트 매매 수요와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수요가 지연되는 것이라면 최소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수요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샘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경영권이 넘어갔을 때입니다. 매각했을 때죠. 그때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뉴스에 팔아라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샘 주봉으로 보면은 오른쪽 위로 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오랜만에 60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딱 생각해봤을 때 리모델링 시장이 갑자기 불타오를 일이 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와중에 주가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샘을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방금 전에 봤다시피 대선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하지만 그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거는 어느 것이든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어느 쪽에서 현재 불안해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넘게 콜이 없어요. 배달원도 배달 앱도 공포에 떤다. 어제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배달업계가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출 그리고 외식의 증가로 단기적인 배달 수요가 감소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봐도 밖에서 우리가 최소한 한 번은 더 사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배달을 한 번은 덜 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엄청나게 성장했던 배달 시장이 이제부터는 약간 감소 추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달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약 9조 원 시장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지금 딱 21년 딱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20조 규모로 폭증을 했다고 하네요. 2배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배달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는 수요가 많아서 소위 말하는 콜비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배달 수요는 줄고 그 다음에 배달원은 많이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급 과잉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배달원뿐만 아니겠죠. 당연히 배달 앱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다가 최근 수익성 악화를 겪는 배달 앱은 더욱 마케팅에 고삐를 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좋다는 소리겠죠. 왜일까요? 맞습니다. 할인을 많이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12월 연말 특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한 달은 이탈하는 배달 수요를 최대한 잡아둬야 되는데요. 그래서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은 이달부터 오는 14일까지 배민 1대1로 지정해 매일 최대 1만원의 할인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사명을 위대한 상상으로 바꾸고 제도약이 나선 요기요도 이날 대대적인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배달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살짝은 이득을 보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온실가스 40% 감축 그리고 남북 산림 협력 제안도 했다고 하네요.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10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도 함께 열렸습니다. 각국 정상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밝혔다고 하네요. 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다 결정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한 가지를 더 말했다고 하는데요. 산림 복원에 앞장서겠다며 북한과의 협력 의지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접경 지역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며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계획도 있다고 하네요. 자, 이 부분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죠.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그 전에 첫 삽을 뜨진 않더라도 구체화된 계획이 나올지 그리고 서로서로 소통을 할지 이런 부분도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회의는 2015년 파리협약에서 합의한 지구온도 상승 1.5도 제한 목표를 달성할 마지막 기회로 평가를 받는데요. 하지만 지난 뉴스에서 확인했다시피 탄소 배출 1위인 중국과 그 다음에 4위인 러시아가 불참했고 3위인 인도가 현재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저개발 국가들은 선진국 논의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개발 국가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개발을 해야 되는 저개발 국가들은 그런 것들까지 신경을 쓴다면 개발이 더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지네는 성장할 거 다 해놓고 왜 우리가 성장할 때 되니까 갑자기 환경을 지킬래? 난 못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현재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결국 전 세계가 발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 전 세계는 힘의 논리가 통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피해보는 기업을 피하고 그 다음에 수혜를 보는 기업을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출격 대기 아머드 사우루스 드디어 나오네요. 대원미디어 콘텐츠 왕국 도전장. 언제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언제요? 바로 이틀 뒤입니다. 4일이네요. 대원미디어가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달 4일 첫 방영을 앞두고 있는 특수 촬영 애니메이션 아머드 사우루스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왕구로부터 의류, 식음료, 웹툰, 게임 등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머드 사우루스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이달 4일 SBS 방영을 시작으로 하루 뒤인 5일부터는 왓챠에서 볼 수 있고 이후에 넷플릭스를 포함해 다른 OTT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생각보다 많은 거를 한 번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머드 사우루스의 주제곡 아이즈는 하이브 산하 빅히트 뮤직 소속 아이돌 그룹인 투모로우 바이투게더가 맡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투모로우 바이투게더는 방탄소년단의 동생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 그룹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대원미디어는 현재 17개 기업과 완구 피규어, 식품, 식기, 의류, 자파 등 200여 종에 달하는 아머드 사우루스 관련 상품을 국내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아머드 사우루스 아니죠. 대원미디어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봤더니 3% 정도 슬금슬금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차트를 봤더니까 한번 쭉 올라갔다가 생각보다 큰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현재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또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잊으면 안 되겠죠. A스토리의 차트 기억나실 겁니다. 만약에 아머드사우루스가 야 이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나온다면 주가는 또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꼭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처음에 공개하는 게 SBS라고 하니까 SBS는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도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개인적으로는 반신반의합니다. 야 이게 진짜 재밌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이틀 뒤에 공개되는 아머드사우루스 시간을 확인해보고 무조건 본방사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미국 테이퍼링 시작하나 FOMC가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이틀간 FOMC가 시작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준의 테이퍼링 발표가 나올 것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전 세계 시선이 모이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면은 11월에 테이퍼링 시작을 천명했고 이후 공개된 FOMC 의사록은 개시 시점을 11월 중순 또는 12월 중순으로 구체화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딱 이틀 뒤 아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요. 그때는 아마도 세 가지를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중순에 시작한다. 그렇다면 살짝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빨리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베스트는 12월 중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시작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테이퍼링 시작한데도 불구하고 악재에서 이러한 말로 미국 증시는 또 랠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거는 이 세 번째겠죠.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후 인플레이션이랑 금리 전망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말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경고할 경우에는 그동안 테이퍼링 예고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상승장을 유지해온 뉴욕 증시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시장은 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봤을 때는 그냥 두 번째로 딱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컨트롤 가능하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소개하려고 가져온 건 아닙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록뱀 미디어 NFT 신사업 추진 소식에 주가가 12% 급등 중. 지금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NFT 대체 불가능 토큰에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어제 같은 경우에는 NFT가 묻었으면 무조건 10% 이상 올랐죠. 그런데 오늘 초록뱀 미디어라는 기업에서 NFT 신사업 추진 소식에 주가가 쭉쭉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러한 소식에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무조건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섹터가 진짜 불을 뿜고 달리고 있을 때 그 흐름을 노리고 어떠한 나쁜 사람들이 이상한 찌라시를 뿌리거나 단독 기사를 또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리분들 그러한 뉴스를 보고 매매하는 거는 충분히 달콤한 그러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매우 쓴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초록뱀 미디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러한 뉴스를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지금은 15%입니다. 아까 봤더니 그리고 18%까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과연 장 마감에는 얼마로 마감될지. 어쨌든 NFT가 완벽하게 대세긴 대세인가 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흔들림 없는 자동차 배터리 흑자 삼성 SDI 실적 발표됐는데 사상 최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삼성 SDI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최대 기록을 썼습니다. 자동차 전지 사업에서 2분기 연속 흑자를 내는 등 견고한 수익성을 자랑했고 남은 4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나 그걸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40%나 늘어나서 충분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매우 큰 호재가 있는 이 섹터 뭘까요? 맞습니다. 리비안 관련주죠. 제2의 테슬라 후보로 꼽히는 미국 전기차 리비안이 다음 주 예정된 IPO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600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2주 전이었나요? 그때 리비안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동안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 리비안 관련주가 다음 주를 앞두고 달려갈 수 있을지 한번 트레이딩에 관심 있으신 기리분들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떠한 관련주가 있나 봤더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 장면을 스크린샷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리포트 한 개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
수소차 핵심 소재의 성장 전망의 목표가 상승. 자, 유진투자증권은 2일 상하프론테크의 목표 주가를 기존 7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를 유지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상하프론테크의 주력 사업인 멤브레인, 고분자 전해질막의 고성장 전망에 따른 의견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장하나 봤더니 연평균 68% 이상 성장을 할 거라고 하네요. 진짜 엄청난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하프론테크가 상용한 멤브레인은 수소의 공급과 소비 전 분야에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멤브레인은 국내 수소차에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심플합니다. 갈수록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니까 당연히 회사의 목표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목표 주가 10만원으로 잡았을 때 내년 예상펀은 103배, 이 정도는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년에는 25배까지 줄어들고, 그리고 조금 멀리 남았지만 30년에는 9배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회사의 영업이익은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수소의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멤브레인에 대한 평가를 기업 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상하프론테크의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금슬금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는 조금 높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10만원이라고 하네요. 거기까지는 당장 도달하기는 당연히 힘들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야, 이거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이 회사가 잘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다른 변수는 없는가, 그리고 실적은 잘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상하프론테크 뿐만 아니라 수소에 관련된 기업들은 꼭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내서 상하프론테크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장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